전하께서는 시녀를 다 궁중에 들이시는데 어찌 그리도 애지중지하며 다 들이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여자를 다 들이시면서 왜 나는 못 들이게 하느냐. 그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죠? 양녕대군은 언제부터 어리와 만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실록을 보며 어리가 처음 쫓겨났을 때 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리가 쫓겨나가자 세자가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침식을 편히 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그녀의 인생이 가련하다라고 하였다. 그가 자신으로 인해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던 여인이 저런 곤혹을 당했으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마음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리를 태종의 명을 무시하고 몰래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당시의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세자가 어리를 다시 받아들이고 아이까지 가진 사실이 드러나자 임금이 노하였다.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궐 밖에 나가도록 하고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가 태종이 양녕대군 보고 너는 궐 밖에 나가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양녕대군이 도성 밖으로 쫓겨나가는데 그 나가는 길에 참 공교롭게도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신의 동생인 충녕대군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당시 충녕대군은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이었고 양녕대군은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가는 길에 만난 거죠. 이 드라마 같은 이 형제의 만남을 태종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도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이때 충녕대군은 도성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마산역 앞을 지나다가 길에서 세자와 만났다. 그렇다면 양녕대군이 이때 그 동생을 만나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양녕이 충녕을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리의 일은 분명히 네가 일러 바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녕은 아버지한테 내가 어리와 만난다는 사실을 일러 바친 사람이 충녕대군이다. 분명 저놈이 고자질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 충녕대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잠깐 만나서 이제 또 서로가 갈 길 가게 되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녕대군에게 다시 궁으로 들어오라는 태종의 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져 서로 4~5리쯤 지났을 때 갑자기 세자를 소환하라는 임금의 명이 전해졌다. 세자가 궐로 들어가 임금을 아련했다. 태종은 과연 무엇 때문에 양녕을 소환한 것일까요? 이 이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이 양녕을 왜 소환했는지에 대해서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세자가 궐에 들어와 임금을 아련하니 임금이 세자를 절절하게 꾸짖었다. 이때 태종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잔소리들을 했겠죠. 대체 나를 왜 속였냐? 한 나라의 세자가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 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오만 그 잔소리와 꾸중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가는 아들을 다시 데려와서 이렇게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양녕대군이 태종의 꾸지람을 듣고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양녕대군이 돌발 행동을 하게 돼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이 나고 성이 나서 내가 이대로는 못 가겠다. 아버지한테 들어와서 다시 따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세자가 임금의 꾸중을 듣고 물러 나왔는데 갑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들어가 임금에게 따지고자 하였다. 이때 말투가 몹시 부도하였다.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생각해보니까 성질이 났나 봐요. 아니 아버지는 왜 내 맘도 몰라주고 나가고 있었는데 또 자기를 소환해서 잔소리를 했으니까 양녕대군이 성이 났는지 내가 이대로는 못 가겠다.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따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양녕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부자 사이가 끝장날 것 같으니까 이 양녕대군을 말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충녕대군이에요. 충녕대군이 마침 그것을 보고 형님을 말리면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저 형을 말리지 않으면 분명히 아버지와 형 사이에 은정이 다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세자를 만류를 합니다. 이렇게 동생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양녕대군이 그래도 들어가려고 해요.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충녕대군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코 들어가서 임금에게 따지려고 하였다. 충녕대군이 뒤따라가서 세자의 소매를 붙잡고 2번, 3번 달래어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다. 양녕대군은 분에 못 이겨서 이거 나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아버지랑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동생은 아이고 형님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그 형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리고 이런 상황이 아마 펼쳐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행인 것은 충녕대군이 잘 만류를 해서 양녕대군을 좀 진정을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양녕대군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것을 옆에서 만류했던 동생이 바로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실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충녕대군이 세자를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양녕대군이 다시 도성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놀랍게도 양녕이 다시 어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세자가 어리의 집에 들어가므로 모시는 내관이 어찌하여 그 집에 들어가십니까 하였다. 그가 안 그래도 이 어리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다시 또 어리를 만나러 그 어리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자가 이제 작정을 했는지 그 아버지 태종한테 보내는 2장의 편지를 적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이 양녕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정타가 돼요.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자가 원망하고 분개하는 마음을 품고 마침내 임금에게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몹시 폐악스럽고 방자했다. 큰 글씨로 2장에 걸쳐 써서 보냈으니 심히 무례하였다. 그럼 이제 양녕이 이때 쓴 글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양녕이 한번 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녕이 태종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께서는 시녀를 다 궁중에 들이시는데 어찌 그리도 애지중지하며 다 들이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여자를 다 들이시면서 왜 나는 못 들이게 하느냐. 그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죠? 이어서 양녕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의 첩들은 모두 강제로 내쫓으신 덕분에 그 원망하는 소리가 사방에 퍼지고 나라에 가득하군요. 어찌 스스로를 돌이켜 성찰해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버지 보고 당신 스스로 좀 반성을 해라. 아버지 스스로 한번 성찰을 좀 해보십시오. 당신은 여자를 다 받아들이시면서 신의 첩은 왜 다 내쫓아서 온 사방팔방에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 차게 하십니까? 이렇게 태종한테 이제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양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신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계책만을 따랐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고조는 여색을 좋아했으나 천하를 평정했고 진화한 광은 성품이 어지럽으나 나라가 망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여색도 밝히고 방자하게 논 거 맞다. 근데 역사를 한번 봐라. 한나라 고조도 여색을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를 평정했지 않느냐. 반면에 역사에서 성품이 어진 군주라도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성품이 착하냐 안 착하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여색을 밝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역사에 남는 군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양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는 신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이 첩 하나를 금하다가는 잃을 것이 많을 것이고 얻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어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죽 한 숟갈 먹지 않고 있으니 무슨 변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 첩 하나를 금하려고 하다가 당신이 잃는 게 많을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허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양녕의 이 편지를 받은 태종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태종이 양녕의 편지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두 나를 욕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아버지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인데 나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아까 시녀를 많이 들이네 어쩌니 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또 태종이 이런 말도 합니다. 세자가 오랜 세월을 불효하였으나 집안의 부끄러움을 바깥에 드러낼 수가 없어서 나는 항상 그 잘못을 덮어두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태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랐는데 오늘에 이르러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증오하는 것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가 세자의 글을 보니 온몸이 떨리고 서늘하여 더 이상 가르치기가 어렵겠다. 그가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아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한계인 것 같다. 더 이상 이 세자를 가르치기가 어렵겠다. 양녕대군은 사실상 포기를 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종의 이런 뜻을 알아차린 신하들도 이제 합동으로 상소를 올려서 세자를 폐할 것을 청합니다. 그 유교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효잖아요. 근데 이 효를 실천하지 않는 불효자 아들을 도저히 차기 국왕으로 신하들도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신하들이 합동으로 세자를 폐할 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하고 셋째인 충녕대군을 선택하는 과정, 실제 기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